중학교 1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모모생과 과학 공부 문제풀이 하면서 요점 정리 해보기로 해요. 오늘은 1학년 4단원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문제풀이 하면서 요점 정리 해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9번. 다음 중 확산과 증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확산은 중력의 방향으로 일어난다. 확산. 지금 다시 설명하자면 기체의 성질에서 기체가 스스로 운동한다. 그러니까 기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한다는, 즉 입자 운동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 기체도 즉 수많은 입자로 되어 있는 거죠. 이 기체에는 지금 우리가 내쉴 때 이산화탄소도 나오고요. 즉 이 또 공기 안에는, 이 공기가 기체죠. 이 공기 안에는 또 산소라는 기체도 있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즉 호흡할 때 필요로 하는 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이 모든 것이 기체죠. 이 기체는 스스로 운동을 합니다. 스스로 운동을 하는 그 증거가 되는 예가 지금 문제에서 나온 확산이고 증발인데, 확산은 즉 기체가 스스로 움직이는데 어느 딱 정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사방이기 때문에 지금 1번 확산은 중력의 방향으로, 중력은 지구 중심이죠. 중력의 방향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1번은 틀렸네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으로 가볼까요? 2번, 증발은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강할수록 잘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죠. 즉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끌어당기는 힘인데, 증발하려면 서로 인력을 끊고 이 공기 속으로 이렇게 기체들이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건데, 즉 인력이 강하면, 서로 붙들고자 하는 힘이 크면은 즉 증발이 잘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즉 인력이 강할수록이 아니라 약할수록이라고 얘기해야지 정답이 되겠네요.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증발은 액체가 액체 표면과 내부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다 라고 했네요. 증발은 액체 이제 입자들이겠죠. 물 분자도 입자의 하나겠죠. 뭐 물이 됐든 알코올이 됐든 그 입자가 인력을 끊고 이제 공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증발인데, 이렇게 증발할 때 표면에서 즉 공기로 가는 것이 증발이고, 그 안에 있는, 여기 지금 내부라고 했죠. 저거 줄쳐볼까요? 내부에서, 즉 기체로 가는 것은, 내부에서 공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끓음입니다. 끓음. 그래서 아래다가 끓음이라고 적죠. 끓음하고 증발은 공통점은 둘 다 액체가 기체되는 기화 현상이란 건 맞습니다. 기화 현상이긴 한데, 즉 어디서 어디로 가는, 그러니까 표면인지 내부인지, 표면하고 내부 둘 다 합친 것은 끓음이고, 표면에서만 즉 인력을 끊고 공기로 들어가는 것이 증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네요. 4번, 증발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만 확산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증발은 우리가 증발할 때 아마 영상 강의에도 있고 뭐 수업 시간에도 들었겠지만 증발은 계절에 관계없이 우리가 빨래하고 연관되어서 생각하면은 연상지어서 생각하면은 됩니다. 빨래는 여름에도 널고 겨울에도 널죠. 그게 널으면은 그 빨래에 있던 물기가 제거가 되는데 즉 증발해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증발해서 이제 좀 뽀송뽀송하게 이제 이렇게 빨래에 말릴 수 있죠. 즉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증발은 일어납니다.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증발이고 확산은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빨라져서 더 크게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거죠. 즉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4번 이렇게 서로 바뀌었습니다. 확산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만 증발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확산과 증발이다. 그렇죠. 이렇게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즉 입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입자 운동의 증거가 되는 것이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설명했었죠. 즉 확산과 증발 두 가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5번은 맞는 문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확산과 증발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5번. 네, 10번 보죠. 10번. 다음의 상태에서 물질이 확산될 때 속도가 느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방금도 확산은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요. 또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도 즉 속도가 다른데 액체보다는 기체에서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온도가 높은 것을 찾고 온도가 높더라도 그러니까 액체인지 기체인지 또는 고체인지 액체인지를 찾으면은 확산 속도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을 건데요. 느린 것부터 제일 느린 걸 찾으라니까 일단은 먼저 표시를 해볼까요? 일단은 10도, 50도보다 10도가 낮으니까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가하고 나 중에서 찾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하고 나를 찾는데 물속이 액체가 더 느립니다. 기체에서 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나가 먼저 와야겠네요. 나가 먼저 와 있는 거. 그 다음은 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느린 것은 50도, 같은 50도인데, 여기 50도. 또 하나는 공기 속. 여기서 설명 안 한 것이 공기하고 진공이라고 나와 있죠. 진공은 진짜로 공기가 없는입니다. 진짜로 공기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체는 지금 고체가 아니라 기체는 입자들이 많이 있어서 액체보다는 빠르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입자가 뭐 산소라면 산소, 그 산소가 확산하고 싶은데 다른 입자들하고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 있지만
진공속은 진짜로 공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물이 없습니다. 방해물이 없어서 좀 더 빠르게, 아싸, 빠르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보다는 아까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또 기체에서, 그 기체보다는 또 진공 속에서 더 빨라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진공이 가장 빨라야 되니까 다가 가장 끝에 오고 라가 먼저 와야겠네요. 네, 라가 오고 그 다음이 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좀 더 올릴까요? 약간 올려야겠네요. 네. 아이고. 네, 11번 보죠. 요것 좀 점을 살짝 지우고. 네, 11번. 다음 그림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벽돌을 스펀지 위에 올려 놓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지금 벽돌과 모양과 크기가 같고요. 그 스펀지는 이제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겠죠. 그 움푹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압력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즉 보기에서 어떤 것이 나와 있고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지 한번 보기 보면서 문제 풀어보죠. 보기 기억 가와 나를 비교하면 힘을 받는 면적이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면적인데요. 즉 이런 압력은 식을 하나 좀 옆에다가 적어 놓으면 압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즉 면적이고 힘입니다. 압력은 힘하고는 비례관계이고, 즉 힘을 이렇게 많이 주면은 압력을 많이 받는 거겠죠. 근데 면적은 한 곳에, 좁은 곳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그 부분만 압력을 많이 받게 되겠죠. 너무 분산되게 좀 퍼져 있으면은 압력도 이렇게 쭉 퍼집니다. 예. 그래서 면적하고는 반비례고 힘하고는 비례라는 거. 그래서 가하고 나를 한번 볼까요? 가하고 나를 이렇게 보면 가하고 나를 봅시다. 즉 면적이 가는 요만큼, 나는 그 아래 요만큼이 되겠죠. 즉 면적에 따라서 즉 움푹 들어가는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건데요. 그것이 압력입니다. 즉 이렇게 가하고 나를 비교하면 똑같은 벽돌이니까 힘은 똑같겠죠. 힘은 똑같은데 그 닿는 면적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그 실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문장이네요. 기억은 맞는 문장입니다. 니은 가와 다를 비교하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가하고 다를 하면은 잠깐 맞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해야 되는데 가는 방금 했듯이 가는 지금 면적을 세워서 이렇게 봤는데, 다는 면적이 지금 다릅니다. 면적도 다르고, 즉 여기는 지금 가는 한 개고 다는 두 개가 이렇게 올려져 있죠. 즉 면적도 다르게 하고 개수도 다르게, 힘의 크기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힘의 크기가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가 요인은 똑같이 하고 지금 개수만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다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다를 비교해야지 가하고 다를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나와 다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 나하고 다는 지금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다르죠. 나는 지금 하나고 다는 두 개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다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 이거 지금 디귿도 틀린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힘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해야겠죠.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되겠네요. 1번입니다. 네, 12번으로 가보죠. 12번. 이제 보일 법칙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일 법칙.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4개는 다 맞는 문장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보일의 법칙을 정리하고 틀린 거 하나를 골라낼까요? 네, 1번부터. 1번 범퍼카끼리 서로 충돌해도 차가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먼저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입니다. 즉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인데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예, 압력이 작아지죠. 즉 부피가 클수록 압력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범퍼카는 고무를 덧대서 부피를 크게 한 것입니다.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작아져서 차가 크게 파손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즉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 보일이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즉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샤를입니다. 샤를의 법칙. 두 가지 법칙은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래서 1번은 보일의 법칙 맞습니다. 맞네요. 2번 하늘 높이 올라간 풍선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엔 터진다. 하늘 높이 올라갔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기구, 온도를 주어서 부피가 커져서 올라간다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온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샤를의 법칙이지만 지금은 그런 말 없이 그냥 하늘 높이 풍선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즉 지구에는 대기압이라는 것이 있죠. 기압이 있습니다. 즉 올라갈수록 그 압력이 점점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이유는 공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즉 많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서 우리 너무 높은 산 위로 올라가면은 호흡하기도 힘들죠. 네, 공기가 희박해져서 그럽니다. 이렇게 공기가 적어지면은 압력이죠. 압력이 적어져서 즉 부피하고 반비례라고 했죠. 풍선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펑 하고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도 지금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맞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볼까요? 압축 천연가스 CNG라고 나와 있네요. 천연가스를 버스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다. 즉 일부러 압축해서 일부러 힘을 줘서 압력을 줘서 꽉꽉 눌러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한다. 압력이라는 의미가 나와 있으면 이것은 보일의 법칙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꽉꽉 눌러서 일부러 넣어놨다. 이렇게 압력과의 관계에 맞고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여름철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 타이어가 팽팽해진다. 이렇게
여름철이나 겨울철 뭐 요런 또 뭐 온도에 관련된 뭐 에어컨이나 뭐 난로 같은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문장이 있으면 '아 이것은 온도하고 관련 있나 보다.'라고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뜨겁잖아요. 뜨거워서 온도가 높아서 막 달리면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샤르라고 부피는 비례 관계입니다. 같이 커지는 관계. 한쪽이 커지면 같이 커지는 것이 비례고요. 한쪽이 커지는데 되려 다른 쪽은 작아지는 이런 관계를 반비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샤르의 법칙이죠. 네, 4 번은 샤를이기 때문에 보일의 법칙이 아니네요. 네, 4 번이 아니고요. 5 번까지 보고 네 정답 체크하죠. 그래서 5 번 잠수부가 내쉬는 공기방울이 물속에서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크기가 커진다. 이것도 2 번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높이 올라가면 물속에서도 저 아래에 있을 때보다 올라올수록 압력이 줄어들어서 부피는 커지는 효과. 그래서 저쪽 밑에 있는 잠수부가 뽀글하고 숨을 쉬었는데 그 공기방울이 즉 수면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렇게 커지는 이렇게 커지는 그런 효과 TV에서나 어디서 봤었을 거예요. 이것도 압력과의 관계 보일 맞습니다. 그래서 5 번도 보일이니까 맞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정답 체크하면은 4 번이 샤를과의 관계입니다. 샤를의 법칙. 조금 내릴까요? 조금 내리고. 네, 13번 보죠. 25도씨 25도씨 2리터. 그러니까 온도하고 지금 부피도 알려줬습니다. 25도씨 2리터의 밀폐된 용기에서 기체 입자가 움직이고 있다. 이 기체를 동일한 온도 6리터 용기에 넣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기체 입자가 용기 벽면에 부딪히는 횟수와 압력의 변화를 다르게 짝지은 것은 했네요. 즉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은 바뀌지 않았는데 용기의 크기만 그림으로 조금 구체화시키면 즉 2리터 요런 2리터짜리 즉 용기에서 그 3배가 됐죠. 3배가 됐으니까 요렇게 6리터짜리로 옮겼다. 이것만 변했고 온도는 똑같습니다. 온도는 똑같으니까 이때 이 용기에 그 안에 있는 기체를 좀 조그맣게 그려 넣는다고 하면은 즉 여기는 좁죠. 좁으니까 운동을 하다가 이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 거예요. 좁기 때문에. 그러나 6리터로 똑같이 이렇게 입자들이 왔다고 했을 때 6리터는 즉 그 용기가 커졌죠. 용기가 커졌으니까 좀 더 충돌하는 횟수가 멀리 가야지만 충돌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충돌하는 횟수가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문제를 보면 이때 첫 번째 일정 시간 동안 충돌한 횟수는 얼마로 적어지겠죠? 적어지겠죠. 얼만큼 3배로 적어진다를 우리는 3분의 1이라고 분모로 보내주면 되겠죠. 3분의 1배만큼 적어지고요. 그래서 3분의 1을 찾으면은 우리가 지금 1번과 2번이 3분의 1이고요. 변함없다는 아니고요. 3배를 커지려면은 용기를 작게 해야 됩니다. 즉 2리터보다 더 작게 해야지만 즉 충돌한 횟수가 적어지겠죠.
아니 많아지겠죠. 네. 압력은 이 충돌한 횟수를 우리 기체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비례죠. 즉 충돌한 횟수로 그 압력과의 압력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압력도 똑같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똑같이 줄어든다라고 찾으면 정답은 1번이겠네요. 1번입니다. 14번 볼까요? 14번. 다음 그래프는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예, 이 그래프가 지금 샤를의 법칙 같은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우상향하는 비례 그래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0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0에서 부피가 없는 데서 부피를 늘릴 수는 없는 거죠. 0에서부터 제로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요거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샤를의 법칙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니까 그럼 문제를 다시 볼까요? 문제를 보면 위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A에서 B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 아, 여기서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나오네요. 이렇게, 즉, 온도가 커져서 부피가 커지면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입자의 모양이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운동 속도만 빨라지는 것일 뿐. 아, 이때도 만약에 압력을 주면은 속도가 빨라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 온도가 높아질 때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입자의 크기는 모양과 종류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B에서 A로 갈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예, 입자 운동하고 네, 상관이 있죠. 온도가 높을 땐. 그럼 B에서 A 한번 볼까요? B에서 A가 어딘지. B에서 A로 갈 때 이때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온도가 낮아질 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아니죠. 입자 운동은 온도가 높아질 때 반대로 A에서 B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B에서 A가 아니라 A에서 B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영하 다시 마이너스 273도씨 영하 273도씨에서 이론적으로 기체의 부피는 0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273 그때의 기체는 이렇게 즉 부피가 0하고 지금 딱 맞닥뜨려져 있죠. 그쵸? 이것은 이론적으로 그쵸? 이론적으로 즉 영하 273도 절대 온도 우리 절대 온도 이제 켈빈도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네, 즉 영하 273도씨에서는 이론적으로 기체의 부피는 0이라고 계산돼서 나온 네,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이 3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어디죠? 네. 그리고 4번. 아유, 색깔이 4번. A에서 B로 갈수록 입자의 충돌 횟수가 적어진다. 지금 아까 여기죠. 다시 표시를 하면 A에서 B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빨리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충돌이 있겠죠. 더 많은 충돌이 있어서 부피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는데 여기는 적어진다라고 했으니까 4번도 틀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온도가 증가할수록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서로 더 운동이 활발하게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멀어진다가 맞지 가까워진다가 아닙니다. 온도가 낮아질 때 더 가까워지는 거지. 온도가 높아지면 네,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5번도 이렇게 가까워진다가 아니라 멀어진다.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기체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보일과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네, 문제풀이하면서 요점 정리했고요. 문제 푸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영상 강의로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또 이제 다음 문제 풀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죠. 안녕.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화이팅!